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악관TV 윌리엄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 폐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지난 근 50년간 지속되어 온 낙태 허용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 미 전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불인정한 것입니다. 미 시시피주에서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임신연령법 재판 즉 톰슨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절대 과반수로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 얼리토 대법관은 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적었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로 케이스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헌법과 수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이지만 미 연방 대법원이 헌법 해석도 다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다르게 내립니다. 1973년 임신 후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겨 여성은 임신 6개월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미 연방 대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대다수 주에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아닌 경우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태 금지 관련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은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낙태 권리 뒤집기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을 하도록 한 공신을 꼽는다면 아마도 위대한 중도적 여성 대법관 긴지버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가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중간 선거를 앞두고 2014년 81세 때 자진해서 사퇴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그녀의 후임을 지명하고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인준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중간선거에 패하여 상원마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손안에 들어온 절호의 민주 또는 중도 성향의 대법관으로 메릭 갈랜드 현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으나 공화당이 비협조로 인준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백악관에 왔던 행운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갔고 위대한 긴지버그 대법관이 원통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작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져 온 미 연방 대법관을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씩 지명하는 행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아무런 장애도 없이 미 연방 대법관 3명을 인준하여 보수파 천하를 만들었습니다. 참말로 민주당 백악관에는 두고두고 뼈 아픈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미 연방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민주성향 대법관이 노령과 상원 다수당 민주당일 때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 커튼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232년 미 대법원 역사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역사적 순간을
백악관 행사장에서 지켜봤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 초청받아 갔을 때 헌법과 수정헌법, 법률 관련 소송이 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전체 연방 소송이 3% 정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정 방청은 아직도 선착순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최종심까지 올라와 근 반세기 동안 내려온 낙태 권리 폐지 판결은 즉시 미 전역의 엄청난 충격과 함께 좌우로 극렬하게 갈라진 정치 성향 속에 분열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길고 긴 투쟁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개신교인 나라 미국에서도 왜 공화당이 유vel하게 반낙태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중남부 대부분은 땅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낙태를 금지해야 인구가 늘고 하원 의원수를 늘리고 연방 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하여 주세가 커집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공화당 세력이 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권력은 시민들이 투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인구 증가를 위해 낙태 금지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적 여성들은 낙태를 나의 선택적 권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법률로 금지하냐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을 미국의 슬픈 날이라고 부르며 11월에 유권자들이 낙태뿐 아니라 결혼평등, 피임의 권리 등 많은 권리를 보호할 후보자를 선출할 것이라고 오늘 긴급 연설문에서 말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도 근 50년 동안 여성은 우리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낙태의 권리는 우리에게서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로 인해 유린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낙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주에서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낙태 약물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도파 상원의원인 존 맨친과 수잔 콜린스는 로 전복 결정의 두 가지 핵심적인 투표인 브렉 캐바노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자신들을 오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태권 옹호론자들과 낙태권 반대론자들이 모여들자 대법원 밖에서 분노와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슬픔으로 우리는 반대합니다. 대법원이 자유주의 대법관들은 보수적인 다수가 여성이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판결에 맹렬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비합법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천은적 방법이 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고령이 연방 대법관들이 민주당 백악관일 때 상원 다수당 민주당일 때 잡고 한다면 다시 자유중도 민주가 연방 대법원 다수파가 되어 오늘의 판결을 다시 뒤집어 여성의 낙태의 권리를 인정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는 오늘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 옹호자들과 범중도 좌파를 단결시켜 오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여 위기에 빠진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의 천우 신조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은 여성과 남성이 사랑 속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태아의 천부적인 생명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고 또한 여성이 합법적이고 의료상의 낙태 권리도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엄마의 자궁 속에서 만년히 꿈을 꾸며 자라고 있는 생명을 자신이 심장으로 여긴다면 친낙태와 반낙태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의 꿈속에 정치적 관점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드렸습니다. 낙태 걱정 없이 저를 낳아주시오 백악관 구행까지 시켜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